막상 이 조추첨이 다가오니까 기대가 좀 커지네요. 별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인제 이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들 또 최고의 축구팀들이 모여 가지고 누가 제일 세냐 이런 걸 좀 겨루는 대회잖아요. 뭐 엄청나게 멋진 장면들 멋진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떠오르는 어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너져 내리는 선수와 팀도 있겠죠. 막 돌풍을 일으키고 막 감동을 선사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고 저는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승은 프랑스가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좀 가슴 떨리게 했던 와 멋지다 좀 설레게 했던 팀은 크로아티아였거든요.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해서 막 매 경기 막 연장을 하거나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싸우는 거 보면서 또 결승에서도 프랑스에게 지긴 했지만 끝까지 따라가려고 막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와 이런 게 월드컵이다. 이런 게 축구다. 막 이런 걸 좀 느꼈었죠. 또 반대로는 뭐 이런 팀이 다 있어. 이런 실망감을 줄 때도 있죠. 가끔씩 프랑스가 그래요. 멤버 진짜 좋은데 네 분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이런 게 좀 있죠. 여하튼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짧은 시간 동안 뭐 한 3주, 한 달 요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현재 지켜보고 있는 축구를 모든 걸 압축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까지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어떨지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조추첨 끝나면 대진이 다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싸우는 구도도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따른 선수의 어떤 출전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떤 플레이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좀 될 텐데 어떨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그 최고의 무대에 초청받지 못한 초대받지 못한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그런 최고의 선수들도 꽤 됩니다. 원래 뭐 실력대로만 하자면 월드컵 무대에 나가서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하는데 이 월드컵이 32개 나라에게만 자리를 허락하기 때문에 꼭 보면 여기 들지 못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죠. 매번 월드컵에. 우리가 뭐 비운의 뭐 스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29개 팀이 확정됐고 나머지 3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결정될 텐데 이미 탈락이 확정된 그 탈락이 확정된 팀 안에는 이 선수들은 진짜 좀 아깝다. 어떻게 이런 재능을 우리가 월드컵에서 못 보지? 이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봐야 되는데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포함을 해서 세계 최고의 피니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살라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 그리고 어시스트 랭킹 2위 골과 어시를 거의 탑 수준으로 좀 가고 있죠. 플레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체구는 작지만 엄청난 밸런스, 폭발적인 스피드, 침착한 마무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에다 대고 온몸에다 대고 레이저를 그렇게 쏴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뭐 재경기를 요청하는 말은 많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살라가 이번 월드컵 무대는 밟지 못한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뛰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자, 또 뛰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능력과 포텐을 갖고 있는데 엘릭 홀란드. 홀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유럽의 모든 팀들이 정말 돈과 기회만 된다면 홀란드 다 영입하고 싶다.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최고의 좀 9번 중에 한 명이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나이도 어리잖아요. 아직도 괴물인데. 근데 엘링 홀란드는 이게 팀 때문에 조국이죠. 조국. 나라 때문에. 노르웨이가 90년대 그러니까 94년, 98년 그때 연속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유럽은 정말 지역에선 통과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한 50개 나라가 좀 넘죠? 여기서 물론 13장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거 통과하는 게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워낙 잘하니까 노르웨이와 같은 이런 팀들도 몇 년이에요? 98년 이후면 정말 이 오랜 세월을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스날에서 지금 2선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 웨데고르도 이번 대회 참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재능들을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조국이 축구 전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올라오지 못했던 대표적인 우리가 축구 역사로 보면 딱 이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얘기를 해야 되나? 라이언 긱스. 웨일스죠. 웨일스는 이제 영국 연방 중에 하나긴 하지만 축구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축구협회로 인정해 주는데 웨일스는 58년인가요? 그때 한번 본선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라이언 긱스는 정말 세계 최고의, 물론 경기장 밖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최고였잖아요. 그런데도 라이언 긱스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게 바로 월드컵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웨일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살아있어요. 플레이오프에 지금 나가 있으니까. 자, 또 밟지 못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죠. 스웨덴도 이번에 플레이오프 끝에 떨어졌습니다. 이 선수는 마지막 무대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사자는 인간과 똑같이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81년생입니다. 만으로 40입니다. 부록. 만으로. 만약 스웨덴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질라탄의 월드컵 무대를 볼 수 있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못 보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 스웨덴의 이 공격수를 못 본다라고 하는 좀 아쉬워요. 이삭 뛰는 것도 좀 월드컵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토트넘에서 지금 느리긴 하지만 볼을 거머쥐거나 패스 뿌려주는 능력은 감각이 좋은 쿨룹셉스키도 이번 월드컵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또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재능들 싹 못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 명 중에 베라티 못 보는 게 제일 아쉬워요. 베라티 볼 잘 차는데 골퍼 돈나룸마도 못 보고, 역시 조신 조르지뉴도 못 봅니다. 임모빌레, 키에사, 로카텔리, 토날리, 여기 뭐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있다지만 어쨌든 뭐 이번 월드컵은 11월에 열리니까 이탈리아 재능들을 싹 다 못 보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탈리아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막 그 경제 위기나 세리아도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죠. 체코도 떨어졌죠. 체코도 사실 월드컵 무대 이렇게 본선 맞는 게 쉽진 않은데 저는 체코가 떨어지면서 토마스 수첵을 월드컵에서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토마스 수첵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그만큼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되는 선수 아니에요.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보면서도 워낙 높이가 좋아서 골을 생산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수첵을 못 보고, 또 부상만 안 당한다면 정말 건강한 이 선수라면 웬만한 득점 랭킹에서 다 깨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파트릭 쉬크를 못 보는 거. 지난번 유로 대회 때 건강할 때 얼마나 이 선수가 감각적으로 멋지게 골을 넣는지 보여줬잖아요. 파트릭 쉬크도 못 보고, 오른쪽 풀백 쿠팔도 못 봅니다. 안타깝죠. 보스니아의 베테랑 에딘 제코도 못 봅니다. 슬로바키아의 밀란 슈크리니아르도 못 보죠. 코트디부아르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트디부아르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저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아약스로 가가지고 완전 날고 있는 알레 못 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테크니션 자하, 자하는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선택을 했죠. 아스날의 페페, 캐시의 오리의 바이, 에릭 바이 다 못 봅니다. 이거 몇 명은 뭐 못 봐도. 네. 가봉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봉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메양 못 보고, 나이지리아의 오시멘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수들 쭉 못 봐요. 오스트리아도 역시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알라바, 알라바는 정말 뭐 풀백, 센터백 혹은 뭐 공격까지 그냥 맡겨놓으면 다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알라바도 못 보게 되고요. 알제리의 마레즈도 못 보죠. 마레즈는 막 뭐 감독하고 싸운데만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마레즈가 월드컵 무대에서 뛰는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알제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 보고요. 콜롬비아도 이번에 여러분들 떨어진 거 아시죠? 칠레와 함께 떨어졌는데 사실 칠레는 노장들이 좀 많은 반면에 콜롬비아는 이 리버풀로 이적하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했던 루이 디아스 선수가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는 거 좀 안타까워요. 야, 진짜 오자마자 너무 잘하던데.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쭉 다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거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기사가 지금 또 나오고 있던데, 영국 현지에서도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 중에 주전 선수들이 얼마나 월드컵 본선 무대를 가는지를 막 이렇게 분석해 나눠본 거예요. 왜 나누느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보자면 시즌 중간에 열립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카타르 더우니까 여름에 대회 못 열어. 좀 선선할 때 하자. 그래서 11월에 월드컵이 여러분들 겨울 월드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춥진 않아요. 카타르 11월이. 그냥 좀 선선한, 그냥 여름보다 나은 거지. 카타르 월드컵은 이번에 11월 21일 날 개막을 해서 12월 18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유럽 시즌 딱 중간에 열리는 거예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8월 6일 날 개막을 해서 5월 28일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하다가 월드컵 때문에 잠깐 중단, 월드컵 하고 다시 끝나면 재개, 이렇게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서 주요 팀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러면 월드컵 때문에 그 전에 또 가야 되잖아요. 소집도 먼저 해야 되고, 또 대회를 갔다 온 피로하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다시 하고,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트넘 왜 이렇게 많이 가?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확실히 주요급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러지? 다른 팀들이, 물론 다른 팀들 많이 나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토트넘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리 케인 잉글랜드 대표팀, 손흥민 대한민국 대표팀, 요리스 프랑스 대표팀, 호이베르 덴마크 대표팀, 로메로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다음에 벤탄쿠르 우루과이 대표팀, 레길론 스페인 대표팀, 베르베인 네덜란드 대표팀. 뭐 그냥 주력이 퍽 빠져요. 에메르송은 안 부르나? 브라질에서 월드컵 본선에. 그런데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웨일스가 제가 살아있다는 말씀 초반에 드렸잖아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6월에 결정되는데, 만약에 웨일스가 올라오면 그러면 벤 데이비스하고 조 로든까지 빠집니다. 벤 데이비스는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토트넘이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희비도 나눠지게 되네요. 이게 월드컵이 이상한 시기에 열려서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이번 월드컵에서 보지 못할 아쉬운 슈퍼스타들, 또 이 영향으로 다음 시즌 유럽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까지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